예, 경기도 김포갑 김두관 의원입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많은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갖고 있고요. 특히 이제 남북 핵위기 이런 거와 관련해서 국방 안보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지만 역시 일반 국민들께서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주목하고 계시고, 이제 새 정부의 기대가 매우 큰데 경제수장으로 우리 김동연 후보자 내정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기대도 크고 관심도 매우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소득의 양극화 문제하고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는 것이 한국 경제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도 소득 격차가 큰 것에 대한 많은 우려를 했고, 또 실업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를 하셨는데요. 이 장하성 정책실장의 그런 견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장 실장의 그런 분석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아마 그때의 주제가 그 주제였기 때문에 강조하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 경제사회 구조 문제를 다 대변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 전반과 관련해서 이제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이제 경제정책도 청와대 그리고 당 또 이 경제부처가 이렇게 협력해서 팀워크로 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맞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최근에 경제보좌관으로 어제 임명을 받은 김현철 교수, 또 아마 지금 청문 채택을 눈앞에 두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런 분들하고 평소에 좀 정책 현안과 관련해서 교분이 좀 있으십니까? 정책 현안 가지고라기보다는 그런 사회 또 경제 문제 가지고 몇몇 분들은 얘기를 나눈 분도 있고요. 또 그중에는 제가 전혀 모르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전략과 관련해서 기존 수출주도의 성장 전략과 어떻게 좀 연동이 되는 겁니까? 조금 다른 디멘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출 주도는 우리가 이제 내수 쪽에서 이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내수를 키우는 측면에서 이제 소득 중심, 소득 주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내수 경기 활성화라든지 이런 측면에 이제 기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수출은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우리 경제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또 포인트지요. 그래서 이 소득주도 중심으로 인한 내수 진작, 또 수출 활성화를 통한 외부 쪽에서의 경제의 기여,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우리 기업들, 또 생산성, 또 구조개혁 같은 그런 공급 측면에서의 것들이 같이 이렇게 좀 조화롭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아까 송영길 의원께서 지적하신 조선산업, 네. 해운산업과 관련해서 대안들을 좀 말씀하셨는데 그런 견해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하고 계신 게 1,300조가 넘는 가계부채인데요.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DTI, LTV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꽤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혜미 의원께서도 그런 주장하시는데 그런 견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LTV하고 DTI 얘기를 꺼내는 것은 아직 내정자 신분으로서 조금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서울시장 중심으로 이 부동산 시장이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측면에 대해서 지금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는 용납할 수 없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고요. 또 내주부터는 또 일부 이 관계부처가 현장 점검도 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LTV DTI 문제는 여러 가지 고려인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부동산 과열 문제라든지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또 봐야 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면밀히 보면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여정부 말 2007년에 GDP 대비 58%였던 가계부채 비율이 지금은 약 90% 정도 되고 총액에서도 665조에서 지금 1,400조 가까이 돼서 굉장히 걱정하고 계신 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대책을 잘 좀 세워주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교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주 문경 예천의 최교일 의원입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이 경제부총리로 내정될 때 누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까? 처음으로? 의원님도 정부에 계셨지만 제가 그 인사사항을 이렇게 공개석에 말씀드리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관 임명을 위해서는 국무총리 제청이 필요한데 후보자는 위로 부총리의 제청을 받은 것이죠? 네,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만,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당 의원들이 준비 모임에서 사실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이 제기되었지만 오늘 후보자 말씀을 듣고 보니 어느 정도 또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세세한 질문보다 몇 가지 그 의혹을 받는 이유 그런 점을 좀 지적을 하고 네,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이 수백만 원에 불과한 모친께서 4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분양받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후보자 부부의 재산에 근저당을 설정해서 그 대출한 돈으로 분양금을 지급하고 또 그 이외에도 사적인 채무로 분양금을 지급해서 분양을 이제 받은 점이라든지 또 모친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그 후보자의 그 도장이 인감란에 찍혀 있는 그런 점이라든지 또 모친의 재산에 대해서 재산 고지 거부가 이루어진 이후에 모친으로부터 돈을 차용한다든지 그리고 2012년 차용한 8,500만 원은 그동안 변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변제를 하지 않는다든지 또 부모 자식 간의 차용증을 작성한 점 그것도 설명은 하셨습니다만 또 차용증에 사용들을 상세하게 기재한 점이라든지 또 막내 동생이 모친에게 송금한 돈을 은행 창구에서 찾는 과정 이런 것들이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명쾌하지 않은 면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 말씀을 네, 잘 알겠습니다.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 증원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제가 이제 한 말씀을 이제 드려야 되겠는데요. 제가 사실 그 법무부에 있을 때 공무원 한 사람 늘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안행부 조직실에 가서 여러 차례 설명을 하고 또 이제 기재부에 또 이 결재를 받아야 공무원 한 명 증원이 되는데 이 공무원을 증원하자 그래서 일자리를 늘리자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는 일자리 늘린 데는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또 그렇게 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가 필요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힘들게 일하고 바쁘니까 업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늘려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 각 부처에서 수요를 조사하고 정말 우리 부처에서는 이런 공무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를 조직실에서 안행부 조직실에서 어디가 시급하다. 그렇게 정하고 또 기재부에서 또 검토를 해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공무원 증원이 돼야지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10,000명 늘려라 10만 명 늘려라 이렇게 하면 그에 따라서 무조건 늘려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의원님 기본적인 생각을 제 입장을 같이 하고요. 다만 이번에 이제 공무원 숫자 늘리는 것이 일반 공무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찰, 군무원, 또 생활안전, 소방 이렇게 돼가지고 해서 절대 인력이 부족하거나 법정 인원이 부족하거나 또 이런 사람들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의원님께서 검찰의 고위직으로 하실 적에 했던 그때의 그 인원 늘리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인원들은 나름대로 그 수요조사를 바텀업식으로 했다는 것도 좀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 분야를 정해서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가 않다고 보고요. 전 공무원을 상대로, 전 부처를 상대로 정말로 우리 부처에서 공무원이 얼마나 필요하다, 정말 모자란다, 그렇게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안행부의 조직실에 검토를 거쳐서 가야지 위에서 미리 인원을 정해서 10,000명 늘린다, 50,000명 늘린다, 10만 명 늘린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숫자에 맞춰 하실 겁니까? 실제로 필요한 인원을 하실 겁니까? 이번에 낸 그 추경안에도 사실은 그 수요조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절차를 다 거쳐서 뭐 안행부 뭐 예산실 거쳐서 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쭉 그 각 이 부문별로 필요한 인원에 대한 수요 조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또 좀 이제 좀 크게 보면, 좀 넓게 보면, 지금의 이 실업 문제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하는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의 완성이 아니고요. 결국 이 추경이나 또 앞으로 정부가 일자리 하려고 하는 것의 성패 관건 민간 일자리입니다. 그런 것까지 제가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화성 정책실장 그런 견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장 실장의 그런 분석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아마 그때의 주제가 그 주제였기 때문에 강조하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 경제사회 구조 문제를 다 대변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 전반과 관련해서 이제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이제 경제정책도 청와대 그리고 당 또 이 경제부처가 이렇게 협력해서 팀워크로 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맞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김수현 그 청와대 사회수석, 최근에 경제보좌관으로 어제 임명을 받은 김현철 교수, 또 아마 지금 그 청문 채택을 눈앞에 두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런 분들하고 평소에 좀 정책 현안과 관련해서 교분이 좀 있으십니까? 정책 현안 가지고라기보다는 그런 사회 또 경제 문제 가지고 몇몇 분들은 뭐 얘기를 나눈 분도 있고요. 또 그 중에는 제가 전혀 모르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재인 경기도 김포갑 김두관 의원입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많은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갖고 있고요. 특히 이제 남북 핵위기 이런 거와 관련해서 국방 안보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지만 역시 일반 국민들께서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주목하고 계시고, 이제 새 정부의 기대가 매우 큰데 경제수장으로 우리 김동연 후보자 내정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기대도 크고 관심도 매우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소득의 양극화 문제하고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는 것이 한국 경제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도 소득 격차가 큰 거에 대한 많은 우려를 했고, 또 실업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를 하셨는데요. 이 장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전략과 관련해서 기존 수출주도의 성장 전략과 어떻게 좀 연동이 되는 겁니까? 조금 다른 디멘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출 주도는 우리가 이제 내수 쪽에서 이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내수를 키우는 측면에서 이제 소득 중심, 소득 주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내수 경기 활성화라든지 이런 측면에 이제 기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수출은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우리 경제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또 포인트지요. 그래서 이 소득주도 중심으로 인한 내수 진작, 또 수출 활성화를 통한 외부 쪽에서의 그 경제의 기여,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우리 기업들, 또 생산성, 또 구조개혁 같은 그런 공급 측면에서의 것들이 같이 이렇게 좀 조화롭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아까 송영길 의원께서 지적하신 조선산업, 네. 해운산업과 관련해서 대안들을 좀 말씀하셨는데 그런 견해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하고 계신 게 1,300조가 넘는 가계부채인데요.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DTI, LTV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꽤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혜미 의원께서도 그런 주장하시는데 그런 견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LTV하고 DTI 얘기를 꺼내는 것은 아직 내정자 신분으로서 조금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서울시장 중심으로 이 부동산 시장이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측면에 대해서 지금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는 용납할 수 없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고요.
또 내주부터는 또 일부 이 관계부처가 현장 점검도 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그 LTV 대 문제는 여러 가지 고려인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부동산 과열 문제라든지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또 봐야 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면밀히 보면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여정부 말 2007년에 GDP 대비 58%였던 가계부채 비율이 지금은 약 90% 정도 되고 총액에서도 665조에서 지금 1,400조 가까이 돼서 굉장히 걱정하고 계신 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대책을 잘 좀 세워주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교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주 문경 예천의 최교일 의원입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이 경제부총리로 내정될 때 누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까? 처음으로? 의원님도 정부에 계셨지만 제가 그 인사사항을 이렇게 공개석에 말씀드리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관 임명을 위해서는 국무총리 제청이 필요한데 후보자는 위로부총리의 제청을 받은 것이죠? 네,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만,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당 의원들이 준비 모임에서 사실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이 제기되었지만 오늘 후보자 말씀을 듣고 보니 어느 정도 또 이해가